네, 안녕하세요. 성강 친구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중국어 발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중국어의 모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성조와 자음 공부를 했죠. 알파벳 자음. 성조는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잘 익혀야 한다고 했는데, 공부 많이 했습니까? 일성은 치과에 갔을 때 입 벌리라고 할 때 느낌이라고 했고, 이성은 뭐잘 모를 때 우리가 궁금해할 때 또 이유가 알고 싶을 때 왜? 뭐 이런 느낌. 다음 삼성은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그런 느낌. 사성은 친구가 갑자기 내 옆구리를 쳤을 때 고통스러운 그런 소리를 지를 때의 느낌. 그래서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그 느낌을 잘 깨달아서 성주에 대한 개념을 잘 익혀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알파벳 자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모음을 공부할 거예요. 자, 중국어를 표기하는 기본 모음은 6개가 있어요. 6개의 기본 모음이 있는데, 그 6개 교과서에 나와 있죠. 15쪽 보세요. 15쪽에 그 왼편에 녹색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그 6개가 바로 중국어의 모음 표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영어 시간에 이 알파벳을 다 공부하고 알기 때문에 굳이 따롭게 설명을 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 U 위에 점이 2개 찍혀 있는 이것은 이제 여러분 처음 보죠. 중국어 발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 어, 위, 어, 우리 위쪽, 아래쪽 할 때 그 위쪽 발음을 할 때 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위 발음은 입술 모양이 변화가 돼요. 위 하면은 오므렸다가 이렇게 옆으로 펼쳐지면서 위 이렇게 되지만은 중국어 이 위 발음은 입술이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술은 O 모양을 만들고 입 안에서 발음은 위 발음을 내보내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위, 위, 위. 이게 위로 들리는지 뭐 이로 들리는지 우로 들리는지 불분명하지만 우리 발음에는 없어요. 이런 발음이. 한글에는 없는데 그러나 이 유 위에 점이 2개 찍혀 있는 중국어의 정확한 발음이에요. 그럼 처음 들으면은 뭐 어색하고 좀 뭐 웃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중국어 발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익혀야 되는 발음이니까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이 6개의 모음이 우리도 한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어이 이 기본 모음이 막 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도 되고 워도 되고 막 이렇게 되듯이 이 중국어에도 기본 모음 6개가 서로 결합을 해서 이제 모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뭐 n과 ng가 붙어서 비음도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6개예요. 그 36개들의 모음이 모든 중국어의 발음을 다 표기하는 것이죠. 알파벳을 이용해서. 가급적 이제 중국인의 발음에 가깝게 이렇게 이제 알파벳을 이용해서 뭐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약간의 또 차이점은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기본은 이 알파벳,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 배운 그 발음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약간 다른 것은 또 쌤하고 같이 배우면서 익히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 발음을 중국어로는 어떻게 하느냐? 영어에서는 이게 뭐 A도 되고, 에도 되고, 어도 되고, 다양한 발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중국어 발음에서 알파벳 A는 발음만 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와 결합한 다른 발음들 꼭 옆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쌤하고 같이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모든 발음은 일성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하면 삼성이지만 그냥 편의상
기호가 없을 때는 그냥 일성으로 읽는 거예요. 아이, 아오, 안, 앙, 되겠죠? 네, 이게 영어라면은 이게 뭐, 언도 되고 뭐,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중국어 발음에서는 이게, 이건 중국어 발음 표기지, 영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중국어에서 A는 아 발음이 나고, 결합된 모음들은 여기 옆에 4개가 나오죠. 이것들도 다 모음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다 읽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 아오, 안, 앙, 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도 또 영어 알파벳으로 로마자 표기로 중국어의 모음에 해당하는 알파벳이에요. 자, 그러면 O와 U를 합쳤으니까 여러분 이미 이제 영어를 배웠으니까 발음하면 되겠죠? 해보세요. O, 네, O 하면 돼요. O, 옹, 되겠죠? 네. 그 다음, 자, 알파벳 E는요, 중국어 발음에서는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는, 알파벳 E가 다른 모음, 예를 들어서 I나 뭐, 기타, I가 있는데, I가 앞이나 뒤쪽에 붙으면 이게 변화가 돼요. 그런 것은 이제 그렇게 또 발음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붙든 뒤에 붙든 I가 붙으면은 I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에로 발음이 변화가 돼요. 그런 규칙은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이면은 하면 되지만은 결합되면은 I가 앞에 붙으면 이에 이렇게 에 발음이 됩니다. 좀 요거 특이한 것이니까 요거 좀 여러분 잘 기억해 놓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A, 언, 엉, 얼, A, 언, 엉, 단독으로 쓰이면은, 그러니까 다른 모음이 아니고, 이 하나만 나오면은 이렇게 발음, 발음으로 그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그 다음에는 I가 또 이제 중국어의 모음을 표기하는 알파벳인데, 요 괄호 안에 YI라고 되어 있죠. 발음은 밖에 걸 하고, 표기할 때는 괄호 안에 걸 합니다. 표기상 발음이니까 괄호 안에 있기에 사실은 이제 표기할 때, 발음을 표기할 때 하는 것이고, 실제 발음은 이거예요. YI라고 돼 있어도 실제 발음은 I의 중국어 발음은 E입니다. E라고 합니다. E. 자, 해볼게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 읽습니다. 이야, 이야, 이에, 이에, 이아오. 빨리 하면 이야오, 이야오, 이오, 이오, 이엔, 이엔, 인, 양, 양, 잉, 잉, 용, 용. 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갈로 안에 있는 것이, 밑에 있는 갈로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은 표기할 때의 그 발음 표기법이고, 실제 발음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두 발음은 결국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갈로 안에 표기를 보면 실제 발음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YONG를 이제 읽을 때는 위에 있는 것처럼 E와 ONG를 합치면 이용 되니까 이것을 빠르게 하면 이용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그 I와 결합된 모음이 좀 숫자가 많아요. 잘 익혀 놓습니다. 그 다음, 알파벳 U와 결합된 이제 복합 모음이라고 하는데, U를 단독으로 쓰면 갈로 안에 있는 WU처럼 이렇게 적어요. 우리도 모음만 단독으로 쓰이진 않잖아요. 분명히 앞에 자음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중국어에도 표기할 때는 이게 U가 중국어 발음에서는 우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갈로 안에 있는 WU는 우 발음이에요. 표기할 때는 이렇게 적지만 실제 발음은 우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결국 같은 발음이라는 거예요. 갈로 안에 있는 것이 표기법, 실제 발음은 위에 거. 그러니까 실제 발음과 이 표기법은 결국 같은 발음이죠. 자, 해볼게요. U와 아가 결합됐어요. 빨리 하면 와,
와, 워, 워, 와이, 와이, 웨이, 웨이, 완, 완, 원, 원, 왕, 왕, 웡, 웡, 뭐 이렇게 발음하면 또 뭐 웃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처음 듣고 좀 어색하고 하지만 이게 중국어 발음이니까 네, 열심히 또 공부를 합니다. 유와 결합된 모음, 복합 모음 살펴봤어요.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자, 유 위에 점 두 개 있는 이 특이한 표기는 중국어 발음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저 선생님이 입술을 동그랗게 모으고 위 발음을 한다 그랬죠. 위, 예, 위 이런 발음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하면은 이가 모음 이가 다른 모음과 결합이 되어 있으면 에로 발음된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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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엔 위엔 윈 윈 예, 되겠죠. 우리 중국 돈을 위엔화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표기합니다. 위엔화. 예, 위엔 이바이위엔 하면은 사실 성조가 들어가면은 이제 위엔하고 이성이 됩니다. 이바이위엔 하면은 100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환율로 따지면 중국어의 100원은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는 한 17,000원, 18,000원 뭐 그 정도 환율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이 환율이 100위엔에 600원일 때 중국을 갔었어요. 600원일 때. 그러니까 1994년에 처음 중국을 갔는데 오래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만큼 뭐 오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600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100원에 17,000원, 18,000원이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에 100원은 6,000원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6,000원이니까 한 3배 정도 올랐네요. 94년부터 지금 2014, 25년 전이니까 네, 많이 변했죠. 네, 아무튼 위 발음 잘 기억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합된 방금 선생님과 같이 읽은 이 단모음과 복모음 이게 총 개수가 36개예요. 그러니까 뭐 그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모음들과 지난 시간에 배운 자음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어의 모든 발음을 이제 표기한다는 이야기죠. 잘 기억해 놓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갈게요. 자, 성조 표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성조 표기 무슨 말이냐? 자, 한 발음 안에 모음이 한 개만 들어가 있으면 표기는 성조 표기는 그 모음 위에 하면 돼요. 모음, 기본 모음이 한 개만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있잖아요. 자, 어떻게 읽을까요? LAO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한 개짜리가 아니네요. 자, 한 개만 들어가 있으면 한 개가 나온 그 모음 위에 하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LAO처럼 A도 모음이고 O도 모음이 이렇게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 이렇게 나오는 중국어 발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순서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순서가 방금 우리가 모음 공부할 때 배운 순서였잖아요. 아, 오, 으, 이, 우, 이 순서예요. 자, 그러면 왜 A, B, C, D 순서가 아니고 왜 이 순서인지 여러분 아는 친구 있어요? 네, 맞아요. 입모양 순서예요. 입모양 크기 순서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자, A라고 하는 이 알파벳의 발음이 중국어로 아라 했잖아요. 그러면 해보세요, 여러분. 치과에 가도 아라고 하면 입을 크게 벌리는 거잖아요. 가장 입모양이 크게 벌어져요. 그러면 입모양이 크다는 것은 그 발음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보는 모음인 거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 가장 입모양이 크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이게 입모양이 가장 작게 벌어져요. 그래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한 개만 있으면은 A 위에 표기하거나 또 끝에 가장 작은 입모양을 내는 이 위에 표기를 성조 표기를 하면 되지만은 이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을 때 두 개 또는 세 개가 나오는 발음 기호에서는 A가 있으면 A 위에, A가 없으면 O 위에 이런 순서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표기는 바로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쌤하고 한 번씩 읽어볼까요? 자, 삼성이고 LAO라고 돼 있고 A가 가장 앞에 있으니까 A 표기 모음 위에 표기했죠? 라오. 나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성으로 주어 왜요? O가 U 앞에 있으니까 U는 뒤에 있고 O가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다음에 세 개가 나왔네요. xiao. 세 개 아니라 몇 개가 나와도 가장 앞에 있는 A 모음 위에 성조가 표기가 됐어요. 삼성이니까 xiao 이렇게 하면 되겠죠. xiao.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I 위는 자 알파벳 I 위에 점 있잖아요. 점이 있는 I 위에 성조를 표기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 찍고 성조 표기하는 게 아니에요. 점을 빼요. 예, 성조를 표기할 때는 점은 따로 찍지 않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래 이게 약속이에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점 없죠 I 위에 이런 경우에요. 다음 3번 I와 U가 함께 오면 그러니까 I와 U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맨 뒤에 나오는 성조에 맨 뒤에 나오는 모음의 성조 표기를 하자. 약속이에요. 사실은 이건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I와 U 또는 U와 I가 결합되어 있으면 사실 가운데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건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 일단은 I와 U가 뭐 어떻게 결합을 하든 I가 앞에 오든 U가 앞에 오든 결합이 되면은 뒤에 있는 그 모음에 표기한다. 이거 삼성으로 지요. 对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런 식이란 이야기예요. 잘 기억해 놓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한어 병음 표기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그냥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면 되지 이걸 꼭 외우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이제 발음 표기니까 이런 표기가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J, Q, X라고 하는 자음과 결합한 우리나라에 없는 위 발음은요. 점을 찍지 않아도 그냥 그것이 점이 없어도 점이 없는 유 발음이 아니고 위 발음으로 하자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이유는요. JQX 자음 뒤에 나오는 이 위 발음은요. 위 발음만 오지 점이 없는 유 발음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발음 자체가 중국어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빼더라도 우리가 위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표기를 많이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번거롭고 복잡한 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뭐 중국인들의 표기 의도라고 보면 돼요. 자, 제와 위가 합쳤을 때 우리는 이게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발음이 없어요. 중국에서는요. 그래서 마치 없어도 있는 것처럼 J 발음 뒤에 위가 왔으니까 그죠?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 다음에 Q 발음 뒤에 위의 발음이 왔어요. 취에 이렇게 발음을 하면 돼요. 다음 X 뒤에 점 있는 UAN 발음이 왔어요. 이것만 단독으로 하면 위엔이 되죠. X 발음과 합치면 슈엔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모 IOU, UEI, UEN 이런 발음일 때는 가운데에 있는 모음을 생략한다. 뭐 이렇게 복잡하노?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뭐 사실은 이 세 개의 발음이 다 있으면서 하나를 생략해서 표기를 한다. 왜? 복잡하니까. 그렇지만은 그 모음이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발음을 해라. 뭐 실제 그렇게 돼요. 자, 이게 보면은 IOU지만 가운데 있는 O를 생략해서 IU로 표기를 해도 여기에는 O가 들어있는 것처럼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O 발음이 들어갑니다. CO, CO, CU, 그냥 CU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중국에서는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O 발음이 살짝 들어가는 것이 중국인의 발음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우개 할 때 지우 이게 아니라 만약에 JIU라고 하는 발음이 있다고 하면은 지우 하고 O 발음이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지우개 우리
우리 공부할 때 사용하는 그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는 거. 지우개의 지우가 아니라 지오, 성조 일성으로 하면 지우해도 뭐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중국인의 실제 정확한 발음은 지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UEI가 있으면 가운데 E가 생략되어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읽기는 E가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읽는다. the way 빨리 하면 the way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UEN도 줄이면은 UN 가운데 있는 E가 생략되는데 UN 읽으면 우리가 그냥 배운 대로 읽으면은 우고 N이니까 운 아니고 은 발음이 살짝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살짝 들어갑니다. 우원, 쿠원, 쿤타킨테, 쿤이 아니죠. 쿠원 하면서 은 살짝 들어갑니다. 쿠원, 시오, 뚜이, 쿠원. 네, 되겠죠? 네,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격음부호라는 거는 뭐냐? 자, 격음. 음과 음 사이에 간격을 두었다. 왜 간격을 둘까요? 자, 이렇게 A와 O, E로 시작하는 음절이 다른 음절 뒤에 바로 연결될 때는 쉼표시를 해서 이거는 분리시켜서 발음을 해라. 왜? 중국에는 연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쇼월 이렇게 읽습니다. 쇼월. 그러면은 이 표기가 없으면은 이 U와 E를 같이 붙여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 이 SHOU는 한 글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 뭐 구분을 안 해도 다 이제 그 발음상으로 보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또 연달아 읽을 수 있으니까 앞에 쇼우와 뒤에 어를 구분해서 읽어라. 쇼우얼. 서울을 중국 발음으로는 쇼우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뒤에 이 단어의 발음에 이 쉼표가 없다면은 핀까지 읽고 pin까지 읽고 뒤에 gan을 읽으면 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빈깐 이렇게 읽으면은 이 한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빙안 뭐 아무 일이 없다 평안하다 할 때 빙안인데 핀까지 읽고 끊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표기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여러분 보면 아니까 어려움은 없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봅시다. 자, 여기에 중국 고유명사, 뭐 나라 이름, 사람 이름, 문장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뭐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중국어에서도 고유명사, 인명, 지명, 뭐 나라 이름, 국명, 그다음에 문장의 맨 앞, 니하오에 이게 니는 애니 맨 앞에 나왔으니까 대문자다. 중국. 자, 그리고 사람 이름이 예를 들어갔다. 자, 사람 이름, 쌤하고 같이 사람 이름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 이름 누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중국 국가 주석은 누구죠? 네, 시진핑이라고 하죠. 저 뉴스 시간에 많이 나오는데 성조를 넣어서 발음하면은 이성, 사성, 이성이에요. 시진핑 이렇게 됩니다. 시진핑. 자, 그러면은 어떻게 표기할까? 사람 이름이잖아요. 자, 맨 앞에 X는 이게 이성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시, 네, X를 대문자로 이렇게 했어요. 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소문자예요. 이게 소문자예요. 핑, NG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국가주석 시진핑이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성과 두 번째 이름의 두 번째 글자만 대문자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소문자예요.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성과 이름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알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7쪽 같이 봅니다. 발음 연습. 이제 우리가 성조와 중국어의 자음 모음에 해당하는 알파벳의 발음 이것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사실
모든 외국어는 발음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중국어에서는 이 발음이 중요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만 하고 있으면 또 진도를 못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또 집에서 또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중국어 발음을 하면서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이게 하지. 수업 시간에만 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는 걸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발음 공부를 좀 많이 해주세요. 자, 17쪽 같이 공부해 볼까요? 17쪽에 보니까 중국인들의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중국인들의 숫자 문화예요. 우리는 그냥 말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말로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 가서 아줌마 뭐 사과 5개 주세요. 뭐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말도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5개 주세요. 뭐 할까요? 또 오렌지 뭐 8개 주세요. 이렇게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말로만 뭐 8개 주세요 하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네.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시끄럽잖아요. 의사 전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로도 하지만은 이 손가락 문화가 발달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 이 손가락의 표기는요. 여러분 뭐 손가락 개수를 보면 알겠지만은 또 이런 것과 또 이런 것은 이게 왜 6이고 이게 왜 8이고 이게 6일까? 또 이거는 왜 9일까? 이 좀그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중국 한자를 이해하면은 알기 쉬워요. 그래서 중국의 한자 모양을 손가락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앞에서 1부터 5까지는 그냥 그 개수죠. 개수를 한 것이고 6부터 10까지는 한자 모양과 관련된 것도 있고 6과 8은 또 그렇고 9도 한자 구자에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삐침 말고 구부러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나타낸 것이고 7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5를 나타내고 요게 이제 2를 나타내니까 합쳐서 이걸 이제 7이라 하는 것이고 10은 뭐 주먹도 있지만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교차해서 열십자 알죠, 여러분? 열십자 모양을 이렇게 한자로 대신해서 이렇게 10개 주세요. 복숭아 10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여러분들 중국어 배우지 않아도 뭐 이알산서 이거는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4까지 말하는 중국어는 이알산서. 네, 이것이 이제 10까지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99까지는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1부터 10까지만 알면은 10 뒤에 1 붙이면 11이고 그죠? 2와 10을 합쳐서 그 뒤에 또 1, 2, 3, 4부터 나가면 21, 22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니까 99까지 알 수 있고 1부터 10까지 기본만 알고 단위만 알면은 뭐 100, 1000, 만 계속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쌤하고 같이 손가락 모양으로도 하면서 한번 익혀봅니다. 이 일성이에요. 알, 산, 일성이에요. 숫자 4죠. 사성이에요. 손가락 5개를 펴니다. 리우. 자, 한자, 육자를 뒤집어 놓은 것이에요. 밑에 이게 발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리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일성이에요. 지오, 네, 주먹도 지을 수 있고, 뭐, 이렇게 교체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연속으로. 3, 4, 5, 6, 7, 8, 9, 10. 네,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어떤 친구들은 1부터 10까지 읽어라 그러면 계속 일성으로만 읽어요. 2, 3, 4, 5, 6. 네, 성조를 익히기가 힘들고, 또 뭐 귀찮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발음만 익혀서 성조 구분 없이 2, 3, 4. 그러나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다 알아들어요. 쌤이 뭐 숫자 뭐를 이야기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은 승조가 들어갔을 때 더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1성부터 10성까지, 1부터 10까지, 그 1성에서 4성까지의 그 성조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반복 연습만이 이 숫자도 이게 툭 튀어나올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물건 살 때 필요한 뭐 금액을 말한다거나 이럴 때는 막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숫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는 얼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그런데 그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돈을 어떻게 지불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단위를 배울게요. 우리가 앞에 이제 뒤에 가면은 그러면은 12,345원을 선생님이 중국어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만 2,345 12,345 22,345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방금 선생님이 말한 12,345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숫자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뭐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또 전화번호, 뭐 시내버스 번호, 뭐 숫자와 관련된 건 모든 것은 할 수 있겠죠. 자,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음 또 해볼게요. 넘어가서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 원어민 선생님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어민 선생님이 오면은 이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거 알아들어야 되겠죠. 자, 팅. 자, 우리가 이제 발음을 이제 배웠으니까 발음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일성이잖아요. 마, 솔, 탕, 뼈, 하오. 어떤 발음이든지 그 소음 높이로 하면 돼요. 팅, 뭘까요? 네. 그림에 있죠. 듣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H 발음은 쉬고, 우어 배웠으니까, 슈어, 역시 일성이니까. 자, 뭘까요? 말하다. 네, 말하다예요. 그 다음에 DU 발음은 뭐, 선생님이 안 해도 여러분 이미 다 알 거예요. 두로 읽고, 몇 성이에요? 2성이니까 밑에서부터 그 위로 끌어올리면 되겠죠. 예, 돼요.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XIE. IE는 발음에서 모음, 복모음에서 E가 결합하면 애가 된다 그랬죠. 이의 앞에 X는 지치 C 할 때 C 발음이에요. 그러면은 합치면은 C인데 4성이니까 C에. 사성이 아니죠. 3성이죠. C에. 听说读写。뭘까요? 네. 외국어의 학습의 네 가지 중요 포인트죠. four 키워드라고 하는데, 자,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자, 쓰기는 여러분, 우리 중국어 교과서 내에 간체자 쓰기 칸이 있어요. 그 칸을 다 채우는 사람은 쓰기가 이제 만점이에요. 그럼 틀리게 적으면은 글자, 한 글자, 오자당 10점이 감점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틀리게 쓸 필요도 없고 정성 들여서 글자를 잘 쓰고 못 쓰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 앞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간체자도 나왔죠. 그것도 써보고 부지런히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한자고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겨서 18쪽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성조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성조의 변화는 왜 생길까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런 것처럼 성조를 중국인들이 마, 마, 마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천천히 말하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빠르게 말하면서 지나가도 그 안에는 미세하게나마 성조가 다 남아 있어요. 그럼 더 빠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천천히 할 수 있어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속도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성조는 단독으로 배울 때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도 일상생활에서는 빨리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것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환경을 접해야 돼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이 오면은 원어민 선생님이 하는 말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들으면은 아, 중국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튼 원어민 선생님이 빨리 오기를 선생님도 좀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빨리 만나는 날이 오기를 바랄게요. 자, 경성이라고 하는 성조가 있어요. 중국에는. 경성. 뭘까요? 옛날 한양, 서울을 경성이라고 했는데 그 경성이 아니죠. 여기서 경은 가벼울 경자예요. 그래서 가볍게 발음한다. 그러면 이게 법칙이 있나요? 법칙은 없어요. 그럼 나온 대로 우리가 이제 외우는 수밖에 없죠. 중국 사람들은 한 글자를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글자로 말을 많이 만들어요. 두 글자, 네 글자, 쌍을 좋아해요. 우리도 뭐, 한 사람이나 뭐 세 사람보다는 두 사람, 네 사람, 뭐, 놀이할 때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단어가 두 글자, 네 글자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자, 가족의 호칭에서 뒤에 글자는 다 경성이에요. 경성. 그러면 일성 뒤에 똑같은 한자가 오는데도 그것을 경성으로 읽는다. 이 경은 가벼울 경자니까 그냥 가볍게. 그럼 얼마만큼 가볍게 읽느냐? 그 기준은 없어요. 그 성조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중국인들이 읽는 대로 우리는 흉내내고 따라하면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자, 일성 뒤에 오는 마도 사실 일성이에요. 똑같은 일성 두 개가 모였지만은 중국인들은 마마 이렇게 일성으로 두 개 읽지 않고 어떻게 뒤에 걸 경성으로 읽는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마 시작. 마마. 네, 뒤에 말을 그냥 가볍게 읽는다는 느낌으로 읽는 거예요. 기준은 없으니까. 가볍게 읽으니까 마마. 그걸 세게 읽으면 안 되겠죠. 마마. 가볍게. 뒤에 예예는 할아버지예요. 둘 다 사실은 같은 한자이기 때문에 예예 해야 되지만은 중국인들은 그렇게 하는 중국인이 없어요. 예예. 가볍게. 예예. 다음 지혜. 누나도 되고 언니도 되는 중국어 가족 호칭이에요. 뒤에서 또 가족 관계에서 배우겠지만은 뒤에 거를 삼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경성으로. 경성은요, 성적 표기가 없으니까 그냥 경성이에요. 앞에 지혜 할 때는 이에 삼성 표기가 있었지만 뒤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혜.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다음, 띠디는 남동생이에요. 사실은 이 같은 두 글자가 연속해 있지만 뒤에 거를 경성으로 처리해서 띠디. 앞에 건 띠, 강하게 읽고 뒤에는 디. 띠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마, 예예, 지혜, 띠디. 네, 되겠죠? 또 넘어갈게요. 자, 삼성이, 이거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자, 눌러야 되는데. 예, 삼성에 성조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1성부터 4성까지 중에 어떤 성조가 가장 어려워요? 맞아요. 삼성이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내려갔다가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산꼭대기 정상에 있는데 다시 저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라고 해보세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역시 중국어 발음도 삼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발음이에요. 그럼 이 삼성이 힘드니까 중국인들은 이걸 변화시켰어요. 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성이 연달아 나오면은 앞에 삼성은 이성으로 변화가 된다. 이런 법칙인데 뭐 이 법칙 아닌 법칙인데 여러분 중국인들이 하는 아주 일상적인 인사말 니하오, 니하오. 여러분 중국어 안 배워도 니하오 이거를 니하오 하지 않고 이걸 일성으로 니하오, 니하오 뭐 하여튼 성조가 다르게 니하오, 니하오 하지 않고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어떤 연예 프로 보니까 중국에 갔는데 발음은 니하오, 니하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알아듣잖아요. 중국인들 다 알아들어요. 그래 너무 이제 그
어떤 변화, 법칙 뭐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 이해하면 돼요. 니하오. 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W자 모양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앞에 것을 올려서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니하오, 니짜오. 니하오는 시와 때를 구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인사말. 니짜오는 아침에만 할 수 있는 인사말. 굿모닝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실제 발음을 니하오 해서 이성으로 하지 성조 표기를 바꾸진 않아요. 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조는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의 성이 뭐 여기 가서 박씨가 되고 저기 가서 김씨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조는 그대로 있고 발음만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알아놓고 그러면 삼성이 연달아 뭐 여기 2개 나왔지만 삼성이 연달아 10개 만들려면 100개 들어가 있는 연달아서 100개가 나오는 문장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것은 전부 이성으로만 계속 발음하고 맨 마지막 100, 삼성이 100개 나오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 맨 마지막 100번째 문장만 삼성으로 하고 앞에 건 다 이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삼성의 성조표. 삼성이 이게 이제 또 발음하기 어려운 거니까 하는데 삼성과 삼성이 결합하는 거 말고 삼성 뒤에 1성, 2성, 4성, 정성 이런 것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앞에 삼성은 반만 발음한다 해서 점선 부분은 발음하지 않아요. 실제 중국인들은 그렇게 해요. 가장 낮게 그냥 발음하면 그게 삼성이에요. 다른 글자와 합쳐졌을 때 단독으로 쓰이면은 뭐 D를 이렇게 올리지만은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단어가 되거나 그러니까 일상 회화에서는 그걸 다 끝까지 올리면 시간도 걸리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발음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법칙 아닌 법칙이 만들어진 이유도 자기들 편의상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기만 하고 따라서 흉내 내기만 하면 돼요. 자, 실제는 라오 하고 끝을 올려줘야 되죠. 라오 올려줘야 됩니다. 뒤에 일성이 왔어요. 일성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하면 라오예요. 끝을 올려요. 그러나 일성이 뒤에 오면은 결합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점선 부분은 하지 않아요. 그럼 뒤에 점선 부분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라오의 라까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발음은 다 해요. 라오 한 것이 다 완전하게 한 것이고 뒤에 부분을 안 하면은 라오 올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라오시 중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 중학교 때 중국어 배운 사람들 중국어 선생님에게 복도에서 만나면 라오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굳이 법칙을 뭐 공부를 해서 알아야지 그 발음이 나오는 게 아니죠. 흉내내면 되니까. 라오시, 네, 정확한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 뒤에 이성이 올 수 있죠. 메이고 이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반만 하는 거예요. 낮은 부분에서 끝나는 거예요. 메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미국이란 뜻이죠. 메이고가 아니에요. 메이고 뒷부분 안 했어요. 점선 부분. 다음 삼성 뒤에 사성도 올 수 있죠. 아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 내려갔다 절대로 안 올라와요. 아이 귀엽다라고 하는 중국어 단어예요. 형용사죠. 아이 단독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단독으로 하면은. 그러나 결합되었을 때는 아이 밑에 부분에서 안 올라와요. 네. 그 다음에 경성도 올 수 있어요. 뒤에 워더 내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워더 这是谁的 워더 这是谁的 하면 이거 누구 거야? 자, 이 컴퓨터 누구 거야? 这台电脑是谁的? 谁呀? 자, 이 컴퓨터 누구 거냐? 这台 타이는 이제 중국어에서 한 대, 두 대 할 때 그 컴퓨터를 세는 양사예요. 이 컴퓨터 하면은 这电脑 해도 의미는 통해요. 그러나 중국인들은 반드시
양사를 붙이죠. 그래서 이 한 대의 컴퓨터, 우리는 말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중국인들의 그 회화에서는 그 양사가 들어가요. 그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컴퓨터 누구 거냐? 这台电脑是谁的？谁呀？ 이 컴퓨터는 누구 거야? 누구 거야? 我的, 내 거야. 할 때 더 경성이 와도 앞에는 반만한다. 삼성은 我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번 시간 마치기로 해요. 자,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자, 1번부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중국어 성조를 배우고 중국어 발음을 영어 알파벳을 이용해서 자음 모음을 배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에게 배운 그 성조의 느낌과 알파벳 자모음의 발음을 잘 기억해서 그대로 발음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중국인의 발음인 거예요. 사실 선생님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배운 대로 정확하게만 하면 바로 중국인의 발음이니까. 이제 선생님 사실은 발음에서는 선생님이 따로 뭐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뒤에 본문 내용 나오는 거 자꾸 연습하고 보고 읽으면 그게 중국인의 발음이니까 선생님 뭐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튼 발음을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교실에 있는 온갖 그 도구들과 뭐 그런 것들을 중국어로 이렇게 표기해놓는데 1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어떻게 읽을까요? 자, 읽으면 될지 한번 읽어볼 사람? 네, 손들어도 선생님 안 보이니까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1번 어떻게 읽을까요? 电视, 네, 电视. 자, IAN은 아까 전에 우리 배울 때 EN이라고 했어요. EN, 이 안이 아니에요. EN. 그러면은 뜨와 EN을 합치면 DN이 되는데 사성이니까 电 이렇게 되는 거죠. 네, 电视. 자, 그 다음에 2번. 2번 어떻게 읽을까요?黑板, 칠판이에요. 1번은 TV. 그 다음에 2번은 칠판. 黑板, 黑板. 3번 선생님, 老师. 4번 어디 있어요? 네, 4번은 뭘까요? 책상 위에 있는 지우개네요. 지우개는 중국어로 橡皮. 4성 2성이니까. 그 다음에 5번은 책상, 桌子. 자, ZID에 성조 표기 없죠? 그러면 경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桌는 일성이고, 가볍게. 桌子 가볍게 하면 돼요. 책상. 그 다음에 6번은 椅子. 여기 역시 子는 경성이죠. 의자. 椅子. 2가 삼성이니까 삼성 뒤에 경성 와도 삼성은 반만 한다 그랬죠? 椅子. 椅子가 아니에요. 끝을 안 올려요. 椅子. 그 다음에 7번 책가방. 书包. 네, 8번 연필. 铅笔. 그 다음에 9번 우유. 牛奶. 되겠죠? 10번 읽어보세요. 朋友. 뒤에 YOU는 IOU 발음을 표기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EOU 발음합니다. 朋友는 친구란 이야기예요. 朋友. 9번은 牛奶, 우유죠, 우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발음을 다 공부를 해보았어요. 발음 공부를 해보았고, 뒤에 20쪽과 21쪽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선생님이 검사를 하겠지만, 일단 집에서 가정학습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21쪽에 중국 지도에 나오는 발음은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읽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내어서 결합시켜서 나오는 숫자의 합을 맞추면은 이제 선생님이 인정 도장을 찍어주는데,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은 수업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수행평가 점수를 받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국어 발음 공부를 발음편은 다 마칠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강의에서 가정에서 해야 될 그런 과제이고 또 중국어 공부 내용이었어요. 21쪽까지. 그럼 계약하면은 이제 그 뒤에 1과부터 1과의 제목은 자,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그 나라의 인사말이죠. 니하오. 자, 이거 할 거예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